예, 지금 그 우리 저 김병상 기자가 준비한 영상 보셨죠? 예. 진짜 한심하고요. 아니 뭐 이제는 다 알고 있는데 다시 보니까 예. 그 교민들도 그렇게 시위하고 오지 말라고 미국에. 예. 호주에 있는 교민들도 제발 좀 밖에 나오지 말라고. 교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외 순방, 정상회담, 국빈 방문 이런 건 상당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광이고 명예스럽고 그렇죠. 되게 좋고 예. 이런 건데 하도 계속 이 외교에서 물론 뭐 내치도 말할 게 없지만 네. 외교에서 하도 문제가 많고 네. 또 지금 특히 미국 가서는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다 내주고 실리는 다 내주고 얻은 건 거의 없는. 아니 뭐 하나 가져온 게 없어. 예, 얻은 건 뭐 거의 없는. 통기타 하나 받은 거. 예. 의회에서 연설한 거. 영어로 뭐 예, 얼마나 예, 연습했는지 예,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간에. 예. 그렇게 영어 잘하는 게 그렇게 폼 잡고 싶었어? 난 그렇죠. 영어 잘해. 예. 뭐 연습했겠지. 아니 근데 잘하는 것도 아니지. 미국이 사실은 미국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외국에서 네. 외국 정상이 오면 또 미국이 또 지금 좀 잘해줘야 될 정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의회에 불러서 연설 기회도 주고 그렇죠. 박수 열심히 쳐주고 예, 예. 노래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미국의 과거 웨스트윙 뭐 이런 드라마들, 미국 드라마들 이런 거 보면 예. 그 일련의 그런 것들이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계산되고 설계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하나하나도 깜짝 우리나라 언론이 보면 깜짝 이벤트고 막 예우처럼 보이지만 다 치밀하게 준비해서 다 짜놓은 각본대로 해주는 거죠 사실은. 네. 박수 쳐주고. 그러면 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대한 투자를 미국에다가 지금 할 거고 했고 또 약속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박수 쳐줄 때거든요 사실. 뭐 핵은 포기하겠다. 예, 다른 이유 있나요? 그건 절대 안 한다고. 그럼요. 동아시아 정책에서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또는 때로는 그 이상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박수 안 쳐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젤렌스키가 왔을 때 박수 쳐준 거랑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똑같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유럽에서 러시아를 지금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러시아가 지난번 우리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들, 네. 트럼프, 네. 그다음에 왜 바이든의 둘째 아들인가 또 사실은 러시아 커넥션에 연결돼 있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만큼 미국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서 뭔가들을 자꾸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수 쳐주는 거죠. 똑같은 맥락이다. 저는 뭐 이렇게 이해하면 딱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러고 말이죠. 예. 아니 누가 오라 그랬어? 아니 그 5월 19일인가 27일 날 가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예. 서둘러서 예. 누가 오라 그랬어? 예. 우리 대한민국의 공항에 당신 내리는 걸 봐야 되나 그 사람? 왜 오는 거야 기시다 그 사람은 말이죠. 뭘 잘났다고? 뭘 잘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저희가 이제 하순에 19, 20, 21일인가요? 뭐 가잖아요. 예, G7 예. 정상회담이 있고 거기에 이제 대통령 초대했으니까 예. 굳이 올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왔을까라고 얘기를 해보면 일본 온다는 거죠. 7일 날, 이번 주말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내 평가는 뭐 명확한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의 여파가 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우리 일본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예. 일본은 정말 이미 미국하고 그럼요. 한 배를 탄다라고 하는 게 우리 과거에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끝나고 네. 난 다음에 국가적으로 결정 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뒤로는 사실 한 번도 그 길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예. 일관되게. 근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보면 이게 대외적으로 한미 간에 엄청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일본은 또 거기에 약간 불안감을 느끼는 이런 또 조금 좀 이상한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특성도 좀 바이든은 있고. 우리하고 제일 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윤석열이 가서 너무 짜고 하니까 예. 야 저거 정말이야. 그렇죠. 요게 하나 있고 어. 또 하나는 뭐 노골적으로 미국의 압력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잘 좀 해봐라.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가서 좀 어떻게 조금 더 한 번 더 서비스 해주는 거죠. 한국 국민들한테 성의 한번 보여봐. 예.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한테 성의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건 뭐 답방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답방을 했다. 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예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더 기분 나쁜 거는 네. 일본 언론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갔다 왔잖아요. 예. 그럼 그때 얘기한 많은 게 과거사 문제를 결국은 덮겠다. 아무런 책임 안 묻겠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온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떠올려 보면 이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간다. 아, 일본 신문에 그런 게 났어요. 예. 그러니까 숙제 검사하러 간다. 아, 그래서 숙제 검사라는 얘기가 예. 나오는구나. 잘 이행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런 보도가 나와도 이 사실 엄청 기분 나쁜 보도잖아요, 사실은. 근데 대통령실 아무 얘기도 아무 없어요. 말이 없는 거죠. 뭐 대통령실 여당 뭐 할 거 없이 아무 말이 아니, 없는. 뭐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좀 들고 오지 않겠어요? 계시다가 윤석열 정부 한국 국내에서 근데 아주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별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요? 일본에서 뭐 최근에 뭐 화이트리스트 경산동인가에서 다시 이제 복원시킨 거죠. 예. 수출 규제. 근데 이미 우리는 소부장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하면서 사실은 오히려 그게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수입대체 산업화 또는 자주 어떤 기술력 확보 이런 쪽으로 네. 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체감도가 오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말씀하신 일본은 그럴지언정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무역 적자를 거의 수십 년 한 번도 아마 무역 적자가 없었던 적이 없었던 네.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로 별다른 이제 여파가 없는 거죠. 세게 말하면 뭐 일본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 기업의 수출도 편해졌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시다가 예. 성남공항에 내립니까? 사람이 어디 내려요? 글쎄요. 아마 인천 예. 성남에 내릴 가능성도 있겠죠. 아니 저는 개인적 감정입니다. 예. 한일 간의 미래 관계가 워낙 중요하다고 예. 말씀드리 우리 대한민국 땅을 밟게 해야 돼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떤 말씀인지. 아니 사실은 기시다도 썩 내켜서 오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 크게 해줄 것도 없어요. 그렇지. 맞아. 립 서비스를 하려도 어려워요. 뭐 사과할 걸 사죄할 걸. 예, 사과 사죄는 제가 봐서는 꿈에도 그리지 말아야 돼요.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또 이제 국내 언론 침소봉될 수는 있겠죠. 네. 사과도 아닌 사과를 예. 마치 사과했다. 예. 사과한 거 아니냐. 저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별말 안 해도. 예. 근데 사실 그 별말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이게 국내 그러니까 대외 정책을 세게 할 수 있는 지도자의 정치적인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내 정치가 안정돼 있고 확고해야 돼요. 그렇지. 그냥 과거에 미국의 루즈벨트라든지 무슨 처칠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강하게 대외 정책을 할 수 있던 힘이 뭐가 있냐면 국내 정치에서 높은 지지율을 받아. 루즈벨트는 미국 대통령 최초가 4선도 했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 처칠도 뭐 말할 게 없는 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수상이니까. 근데 인기가 없는 지도자들은 대외 정책을 세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기시다를 따기 보니까 기시다가 자민당은 이제 자민당 총재가 되면 총리가 수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내각제니까요. 예, 근데 그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한 표 차로 이겼어요. 아하. 그리고 결선 투표 때도 보니까 결국은 일본에 아시면 자민당은 파벌 정치잖아요. 네. 다른 파벌, 특히 과거에 아베 신조가 있는 그 보수파가 최대의 파벌인데 그 파벌에서 몰표를 줘가지고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역대표 선거에서는 진짜 39대 8로 대패. 근데 오로지 의원들, 네. 파벌 의원들 선거에서 이겨서 총리가 된 사람이고 예. 우파, 구구파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총리가 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자민당 안에서 5번째 파벌 정도에 불과한. 네. 그러니까 수상과 총리가 될 수 있던 게 아베 신조가 안 도와줬으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예. 이후에 기시다의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올라갔다고 그러거든요. 40% 이상, 30% 밑에 혹가했던 사람인데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50%가 치고 나왔는데 예. 철저하게 하여튼 예. 근데 미국 가서는 바이든 재선에 이용당하고 예. 일본에서는 또 기시다의 그 그렇죠. 낮은 지지율을 예. 끌어올리게 하는. 그렇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기시다는 인기 있는 수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여전히 투표해 보면 계속 네. 그러니까 50%가 됐다는 게 이거 우리가 생각 얼마나 인기 없는 수상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이거 50%된 게 큰 뉴스가 되는. 그렇지. 아.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정도 지지율 가지고는 지금 당내 파벌 정치 극복할 수 없는 정치인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들이 사실 있고. 자 보세요 이재경 박사님 지금 일본 관계에서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 예. 또 독도 문제, 예. 그리고 지소미아 이후의 한일 군수 지원 협정 문제, 군사협정. 또 한미일 군사동맹 예. 문제, 또 제3자 변제에 대한 관련 문제. 예. 뭐 하나 지금 제대로 된 거는 우리 쪽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없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 와서 좀 얘기를 할까요? 하나도 안 하겠죠?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게 우리 한국 국민이 원하는 입장의 발언이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죠. 뭐 사죄 사과는 예, 사죄 사과는커녕.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 외교는
굳이 말하면 뭐 셔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한일이 가깝게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 당일치기로 왔다 갈 수 있다 할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영국, 프랑스처럼. 그러니까 그런 맥락의 어떤 복원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네.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 뿐인 거지. 사실상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뭔가 딱 떨어지고 눈에 보이고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이 뭔가 좀 그래도 조금 마음이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회담이 아니다. 이번 주 7일은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예. 그 일요일 왔다가 일요일 날 정상회담 하나? 월요일 날 가나요? 하여튼 뭐 뭐, 예, 구시일정 예. 왜 와? 근데 그러니까 다시금 대한민국 얘기지만 국민 무서운 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정말. 예. 막 열이 받아 그냥. 일본 옛날에 예. 과거 일제 있을 때 외놈이라 그랬거든. 그렇죠. 왜라 그랬지. 예. 일본이란 말도 안 썼어요. 예. 우리 신조들이 왜? 예. 어? 맞습니다. 근데 약간 딱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미국의 역할론만 이제 자꾸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미국이 네. 가라 하니까 온 거 아니냐. 아, 그리고 이제 뭐 답방 해달라고 또 김태효 측장이 사정했겠지. 왜냐하면 그게 또 서로 형식상 예우를 갖추는 근데 거니까. 5월 19일 날 만났는데 뭘 또 그렇게 보고 싶어? 아, 또 1박 2일이면 또 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딱 그 논리 하나 있겠네요. 아니 19일 날 가서 또 만나면 되는데 굳이 또 한국을 고려해서 배려해서 왔다. 그래요. 예, 이렇게 또 포장을 하겠죠. 지금 뭐 길에 그 국민의힘에서 붙여놓은 현수막 보면 막 한미 정상회담 큰 성과다 막 이렇게 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보도를 하면 또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는 분들은 또 그게 맞나? 야, 그래도 수상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인사하러 왔대 또 아마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서 하지 않을까? 뭘 또 저녁에 같이 드시면서 한잔 한잔 하실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난번 정상회담도 예. 나온 얘기가 술 얘기밖에 더 있습니까? 사실은 술이 세더라 뭐 다음엔 나도 뭐 더 세게 먹 뭐 이런 가십거리만 자꾸 나오는 지금 거죠.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예. 롯데 호텔에서 뭐 먹는다고. 왜냐면 뭐 원래 자기네 전통적인 저거니까. 예 그쪽 분들은 다 롯데 호텔 좋아하시잖아요. 과거에 MB 이명박 대통령 때는 잠실 롯데 호텔이겠죠? 시청합 롯데 호텔인가 뭐, 뭐, 나중에 다 네. 얘기 나오겠죠. 예. 제가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 기시다 하여튼 오거나 말거나 하여튼 와도 정말 이게 뜨거운 맛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떡볶이나 사줘라. 에비씨님.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저 건설로조 분신한 얘기나 할까요? 예.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 보신 분들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그 뭐 우파 지식인들 뭐 이런 분들 막 분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평가절하고 무슨 배우 세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국민들께서도 은연중에 또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다시 이게 돌아가서 돌아보면 그 자신의 몸을 이렇게 불을 지르게 자신의 몸을 이렇게 희생시키면서 무언가 억울함을 호소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쉬운 일이라고 제가 감히 어떻게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일단은 그렇게 왜곡되게 또 보나마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과거에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인가요? 무슨 뭐 쌍용자동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뭐 이런 말들을 했어요. 김문수 예. 그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거예요 아마. 뭐 분신 또 뭐 배우에 누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하여간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결심이고 개인적 그냥 우리 딴 거 다 빼놓고 우리 개인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가 보자고요. 내 몸에 불을 질러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일단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노동절 이제 직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노동절 직전에 일어나니까 또 그런 오해를 하시는 거죠. 아, 이게 노동절이니까 또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네. 실제로 이제 영장 실시심사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이분이 너무 억울해서 네. 이분 유서에 써놓은 것들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했는데 말이야.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와 공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조 뉴스 한번 보여주세요.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화가 난 거죠. 이분이 노조 활동한 지 얼마 안 됐대요. 네. 아주 순수하신 분이라고 예, 제가 그렇죠. 알아보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정말 순수하게 노조 운동
이걸 했는데 이걸 가지고 공갈고 업무방해라고 한다. 나는 이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야, 뭐 아시지만 뭐 건설 노조를 이미 뭐 건폭이라고 하는 용어로 대통령이 뭐 건폭이라고 이미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전국의 있으니까. 건설 노조 1000여 개 그 사업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 압수수색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소환 조사라고 해서 한 1000명 가까운 지금 건설 노조의 노조원들이 지금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압수수색 13번. 이미 15명이 구속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계속 보수 언론은 뭐 범죄자 예, 집단 뭐 이런 식으로 다 부정부패하는 예, 다 매도하고 예.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발언해도 언론이 그걸 적어서 얘기해 주거나 알려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를 마치 깡패, 폭력배, 공갈치는 인간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 예. 특히 아시겠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되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내 몸으로 내 노동력으로 내 손발로 먹고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너무너무 어렵고 열악한 현 경제사 여건에서 나는 그렇지만 뭐 복지 이런 게 아니라 난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든 가서 사기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땀 흘려서 돈 벌고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건설 현장에 계신 그리고 분들이잖아요. 항상 거기 산재 위협이 상존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현장이 엉망이고 개판이니까 노조를 만들고 참여해서 이렇게 네. 하게 되신 분들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식으로 그냥 다 전부 뭐 악마화 범죄 집단화도 전 좀 너무 예. 느슨한 거예요. 거의 악마로 만든 거죠. 뭐 쟤네 다 깡패야 알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 저는 이런 말이 생각해요. 노동 혐오다. 반노동, 노동에 네. 반대한다라고 하는 건 뭐 우파 정부는 다 그랬어요. 아, 노조는 언제나 조금 문제시했고 비판했고 뭔가 이렇게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혐오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업무방해, 공갈치는 잡범, 네. 그리고 후보 시절에 이미 했던 발언들에 노동 혐오가 다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보시면 손발 노동 해가지고 되는 건 하나도 없다. 그건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다. 이 당시 기억나세요? 너무 쇼킹했어요, 사실은. 나름 저희가 무슨 인권을 얘기하고 노동권을 얘기하고 이런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물론 이런 분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 이게 남 잘못이 잘못이고 다 우리 잘못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지금 이 주무여 원희룡. 예, 건설이니까 민주노총 민폐노총이고 기획파업을 사주하는 검은손이다. 아까 얘기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경사노위 김문수. 예, 노사 간의 이 소위 말하는 협치 타협하라고 만든 대타협하라고 만든 기구잖아요. 이분은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다 전부 악마화하고 몰아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순수한 한 분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야, 니네 현장을 알아? 현실을 알아? 알아도 지금 눈 감고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현실 노동 건설 현장 현실에 가보면 이 얘기 좀 꼭 해봐야 된다는 게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원해서 살고 싶어하는 데가 아파트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파트 많이 사실 그렇죠. 거고 또 주부들이- 살고 싶으실 거고. 주부들이 그래요. 근데 이 아파트를 만드는 현장이 최근에 나오는 걸 보면 자꾸 무너져요. 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뭐 벽천장에다가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대변 뭐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뭐 그런 걸 네. 얘기 넣어놨다든지 뭐 부실 공사라든지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그냥 자산 가치가 높아지니까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돈이 막 몇십억씩 들어가야 되는 은행 뭐 내 집도 아니잖아요. 화장실 하나만 내 거고 막. 근데 이렇게 우리의 국민들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있는 이 건설 현장을 보면 겉에 번쩍번쩍한 그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만 보이시지만 예. 그 밑에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이 불법 하도급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밑에 깔려 있다.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까놓고 보면 우리 재산이, 국민 재산이 이 무너지고 있는 거다. 저는 이게 좀 시야를 확장시켜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일단은 당연히 하도급, 재하도급 하청으로 넘어가니까 네. 당연히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은 제 몫을 못 봤죠. 우리 현대산업개발인가 왜 몇 년 전에 광주에서 한번 붕괴했잖아요. 아, 그때 이제 2번 무너졌죠. 근데 첫 번째 무너졌을 때 그게 이제 철거하다 무너진 건데 예. 그 당시 조사를 보니까요. 평당 철거 비용을 28만 원인가 책정을 해놨었대요. 네. 근데 최종으로 가보니까 4만 원에 가 있대. 4만 원. 하도고 쫙 내려. 중간에 다 띄어먹는 거예요.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계약만 맺어가지고 중간에 다 떼어먹고 막상 제일 마지막에 현장에 가서 철거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주어지는 돈은 4만 원이었다는 거야. 이러니까 공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걸 네. 바꿔 말씀드리면 이건 그나마 철거였죠. 네. 짓는 과정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라는 계속 거죠. 빼먹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가 이름만 그냥 뭐 레땡땡, 뭐 힐땡땡, 뭐 푸땡땡 이런 분들 와 무슨 명품 브랜드 뭐 이렇게 하지만 예. 사실상 그 밑으로 들어가 보면 이름 잘 모르겠는 그보다 밑에 건설사가 받고 그걸 또 그 건설사가 직접 고용을 해가지고 건설 노동자들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오야지라고 하는 또 예. 중간에 예를 들면 예. 그 인력의 어떤 중개 브로커 같은 사람들을 또 두고 이 사람이 그 돈을 예를 들면 돈을 받아서 네. 그걸 다 노동자들 제대로 배분해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띄고 네. 왜냐하면 이분의 눈치에 안 이거 이분 마음에 안 들면 현장에 나갈 수가 없대요. 네.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지금 노동자들한테 설문조사 해보면 60% 70%가 인맥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뭐 유능하고 뭐 기술력이 있고 뭐 이래서 예를 들면 현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인맥 따라 올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은 이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받을 몫이 10만 원이어도 저 사람이 7만 원만 날리고 3만 원을 떼어가더라도 예. 나는 한마디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중간 착취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그걸 건설 노조가 좀 바꿔보려고 그렇죠. 건설 노조가 이거를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개혁해 보려고 들어간 이제 개혁하려고 한 거죠. 많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건설 노조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관행이라고 하는 거는 전 자본들, 네. 대기업들, 예. 그 밑에서 있는 무슨 뭐 전문기업이라고 부르는 하청건설사, 오야지들, 예. 소위 말하는 건설 현장의 기득권자들은 불편하죠. 예. 자꾸 와서 문제 제기하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사실 잘 보세요. 막상 그렇다고 또 다른 이슈랑 다르게 이 이슈에서는 막 건설 기업들이 막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부를 지지하지도 않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괜한 거, 잘 되고 잘 풀려가고 있는데 괜한 거, 엉뚱한 거 건드려가지고 나쁜 놈 만들어 놓고 실상 나쁜 놈은 따로 있고 중간 착취가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다 숨겨놓은 채 지금 건설 노조만 때려잡고 있는 거예요. 화물연대랑 비슷한 거죠. 화물연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쉬웠겠죠. 화물연대는 그래도 강력하잖아요. 예. 근데 그 강력한 화물연대, 화물노조도 부셨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예. 어떻게 됐건 그렇게 끝나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건설노조는 더 쉽죠. 여기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자꾸 뭐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뭐 건폭.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꾸 어떤 특정 집단을 악마화를 해요. 근데 이 특정 집단이 집단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해. 건설노조도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지. 지점들이 좀 예, 있잖아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마약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 흩어져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뚜렷하게 실체가 없어. 그리고 약해. 근데 이런 집단들을 잡아가지고 그 집단들을 예를 들면 나쁜 놈 악마를 해놓고 거기를 이제 때려잡고 조지는데 지금 힘을 다 쓰고 있는 거죠. 누가요? 대통령. 윤석열? 예. 그 휘하에서. 한동훈? 한동훈, 검찰? 원희룡. 원희룡? 뭐, 예. 뭐, 김문수까지. 예. 이 사람들 역사의 심판 진짜 받아야 됩니다.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심판 받아야 될 사람들. 네. 그리고 또 이러니까 예. 국민들은 아 이게 마치 뭔가 좀 우리한테 좋은 건가? 근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사시려고 하는 아파트, 앞으로 살길 원하는 아파트가 이런 구조 속에서 지어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부실공사는 불을 보듯 뻔하다. 중간에 다 빼먹는데 어떻게 부실공사가 안 나겠습니까?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이재균 박사님 오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쏙보다 두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 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고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훌륭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요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 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